상태 패턴이에요. 보통 객체 지향에서 우리가 객체로 어떤 걸 모델링하는 이유는 객체는 상태를 가지고 있고 그 상태에 따라서 행위 결과가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객체 지향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특징인데 이 상태 패턴은 그 객체의 상태가 조금 더 일반적인 상태보다는 좀 더 특별한 경우에 우리가 이 상태 패턴이라는 걸 사용해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모든 객체들이 모델링 했을 때 상태를 가지고 있고 상태에 따라서 행위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모든 객체들을 상태 패턴으로 모델링 해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메소드들이 객체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들이 여러 메소드들이 있는데 이 모든 메소드들이 특정한 상태에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상태 패턴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면 좀 이해가 안 되니까 예시를 가지고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런 거를 상태도라 그래요. 상태도. State Transition Diagram. 그래서 상태가 있고 한 상태에서 어떤 행동이 일어나면 다른 상태로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그랗게 표시된 것이 상태예요. 상태고 지금 현재 이 상태도는 껌볼 머신, 껌 기계를 모델링하고 있습니다. 자판기 같은 경우에는 명확한 상태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자판기 같은 것을 모델링할 때 우리가 이런 상태도를 그리게 되겠고, 이런 상태도를 그려서 모델링되는 어떤 객체들은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하는 것보다는 상태 패턴을 활용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설계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껌볼 기계는 동전이 없는 상태에서 출발한다고 보시면 돼요. 동전이 없는 상태에서 동전을 투입하면 동전 있는 상태로 가는 거고요. 동전 있는 상태에서는 두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요걸 돌려서 껌볼을 빼서 먹을 수가 있고, 아니면 여기에는 없는 것 같은데 취소 버튼을 누르면 동전을 그냥 다시 받는 거예요. 그러면 투입이 취소되면 동전 없은 상태로 가는 거고요. 그리고 손잡이를 돌리면 껌볼 판매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껌볼 판매가 이루어진 다음에 여기에 있는 껌볼에 있는 껌볼 개수가 0보다 크면 다시 동전에 없는 상태. 아예 껌볼이 0이 되면은 껌볼 없음, 재고 없음 상태로 가게 됩니다. 그럼 이런 거를 우리가 프로그램으로 짜라. 그러면은 상태들이 있으니까 그 상태들을 보통 열거형으로 표현하겠죠. sold out, no coin, has coin, sold. 앞에 있는 4개 상태가 돼요. 그리고 할 수 있는 행위들이 뭐가 있냐면은 동전 투입 취소, 손잡이 돌리는 거 3가지 메소드가 행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손잡이를 돌리고 취소하고 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코드가 나와 있는데 EL에 올라와 있는 코드를 먼저 봅시다. 그래서 첫 번째, 껌볼 01은 상태 패턴을 쓰지 않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옛날 방식으로 이런 껌볼 기계를 구현한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껌볼 스테이트라고 해서 열거형으로 껌볼이 가질 수 있는 4가지 상태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물론 이 열거형은 그냥 껌볼 머신 안에다 정의해도 돼요. 근데 이제 별도 파일에 정의했는 거고요.
건볼 머신을 보면 건볼의 생성자는 건볼의 수를 받아서 카운트의 개수, 건볼의 수를 초기화합니다. 만약 0이면은 sold out 상태로 시작하고 아니면 동전이 없는 상태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행위가 insert coin, 동전을 투입할 수가 있죠. 그리고 eject coin, 동전을 취소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손잡이를 돌릴 수 있습니다. 손잡이를 돌릴 수 있고, dispense는 별도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손잡이를 돌리면 그거의 결과로 일어날 수 있는 행위예요. 밖에서 불러지는 행위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public이 아니라 private로 가도 돼요. 어쨌든 4개의 메소드가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의 메소드를 살펴보면 insert coin, 동전을 투입하는 행위는 현재 객체가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의미가 있고 의미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의미 있는 경우는 no coin 상태에서만 의미가 있죠. 동전이 없는 상태에서는 동전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동전이 들어있을 때는 동전을 추가로 넣을 수가 없어요. 뺄 수도 없고. 그래서 이 나머지 상태에서는 동전을 투입할 수가 없어요. 얘 상태에서만 투입할 수가 있고, 동전이 투입이 되면 상태를 바꾸게 됩니다. current state가 has coin 상태로 바뀌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건데 여기다가 시스템 출력을 해주고 있어요. 이 출력은 실제 프로그램에서는 필요 없을 수 있어요. 필요 없는데 우리가 이제 이 프로그램에서는 디버깅하는 차원에서, 상황을 보는 차원에서 메시지를 출력하고 있다. 근데 다른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현할 때는 이런 것들은 안 하겠죠. 그냥 얘네들은 스킵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위치 문이, 똑같은 형태의 스위치 문이 계속 연달아 나옵니다. 그렇죠? eject coin, 동전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요 경우밖에 없어요. 또 동전이 있는 경우만. 동전이 없고 뭐 다른 경우에는 취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동전이 들어가 가지고 건볼 빼는 거밖에 없을 수 있고, 어쨌든 has coin 여기서만 의미가 있고요. 밑에 거 보면 turn crank, 손잡이를 돌릴 수 있는 경우는 언제만? 코인이 있는 경우만 동전을 돌릴 수가 있고, 동전이 손잡이를 돌리면 솔드 상태로 가고 자동적으로 건볼이 나오도록 디스펜스가 실행이 됩니다. 물론 여기서 요 디스펜스의 코드는 좀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디스펜스는 거기서만 호출낸다 그러면 이렇게 구현하지 않고 요 부분만 구현하면 돼요. 요 부분만. 이게 좀 잘못된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요 부분만 구현하면 돼요. 그래서 건볼이 나오고 카운트를 줄이고 empty면 이제 건볼 개수가 0이 되면은 sold out, 판매 중지 상태로 가야 되겠고, 다시 no coin 상태로 가는 거죠. 제대로 정상적으로 팔렸으면. 그래서 즉 일반적으로 이런 상태도가 명확하게 있는 어떤 객체를 모델링 할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방법은 상태들을 열거형으로 정의하고, 그리고 왔다 이렇게 전환하는 것들을 메소드로 구현한 다음에 이 메소드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은 스위치문으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코드들이, 이 스위치문이 계속 중복이 되는 번잡함이 있습니다. 코드가 매우 복잡하고 뭐 여러 가지
별로 마음에 안 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하고 상태였는데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이 바뀌는 거예요. 뭐냐면 여기 이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선 10%의 확률로 하나의 건볼 대신에 가끔 두 개가 나온다. 이런 경우예요. 그래서 동전이 있는 상태에서 뭐죠? 그 손잡이를 돌렸을 때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이쪽으로 가면 두 개가 나올 거고 디스펜스가, 이쪽으로 가면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태가 추가가 되면 코드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코드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두 번째 코드를 보면, 두 번째가 아닌가? 응? 두 번째가 아니야? 아, 두 번째가 아닌가 봐요. 아, 이거는 구현을 안 해놨네요. 네. 얘에서 해야 될 일은 이제 첫 번째 거를 만약 우리가 구현한다 그러면 이 건볼 스테이트에 상태를 하나 추가해 줘야 되겠죠. 상태를 건볼 스테이트에 그 우승 상태, 뭐 그 10%로 갈 수 있는 상태를 추가해야 되겠고, 그거를 더블 솔드라는 상태로가 되면 이 더블 솔드라는 요 케이스 주석 처리된 게 어떻게 돼야 돼요? 모든 이 메소드마다 다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더블 솔드라는 게 여기 다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상태가 하나 추가가 되면은 모든 메소드들이 다 수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얘는 별도로 구현은 안 해놨지만 지금 이렇게 주석으로 이렇게 처리 한 가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예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이런 상태도가 있는 객체를 모델링할 때는 이런 식으로 구현할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구현하면 스위치문이 여러 개가 똑같은 형태의 스위치문이 여러 메소드에 등장하게 되겠고, 더군다나 나쁜 점은 상태가 만약에 바뀌면은 모든 메소드들을 다 수정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구현하냐? 상태 패턴을 쓰면 조금 수월해진다. 뭐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상태 패턴은 어떻게 하냐면 각 상태를 나타내는 객체들을 만드는 거예요. 각 상태를 나타내는 객체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상태가 바뀌면은 객체가 유지하고 있는 상태가 처음에는 뭐예요? 노 코인 스테이트가 되겠죠. 코인이 없는 상태. 요 객체를 자기의 스테이트로, 내부 상태로 요 객체를 has A로 갖고 있는 거예요. has A로 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insert coin이라는 명령이 떨어지면 그 객체가 상태를 어디로 바꿔요? has coin state로 바꿉니다. 그럼 여기서 또 turn crank가 되면 sold state 또는 winner state로 가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은 얘가 없었을 때는 요 네 개만 있을 것이고, 상태가 추가되면 이 상태 패턴을 쓰면 얘만 추가하면은 쉽게 변경할 수 있다. 뭐 이런 논리가 됩니다. 논리가 돼요. 그리고 이런 상태 객체들을 아우르기 위해서 요거를 인터페이스로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추상 클래스로 만들어서 디폴트 메소드를 가지게끔 할 수도 있어요. 디폴트 메소드를 가지게끔 할 수도 있습니다. 디폴트 메소드 가지게끔 하는 게 편할 수도 있어요. 편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보여드린 예제에서는 뭘 하고 있냐면은
시스템 아웃이라는 출력을 하고 있어. 그것 때문에 얘를 추상 클래스로 모델링하지 않고 인터페이스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노코인 상태에서는 이젝 코인이나 턴 크랭크나 디스펜스가 의미가 없다. 그러면 얘네들은 빈 메소드로 여기다 만들어 놓으면 돼요. 그럼 얘는 뭐만 구현하면 돼요? 이 노코인 상태에서는 뭐만 의미 있어요? 인서트 코인만 의미가 있죠. 얘만 구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추상 클래스 뭐 예외를 쓸 수도 있고 빈 메소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코드를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두 가지 상태 패턴을 구현하는 방법이 이제 여기 보면 많이 8개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제 첫 번째 거 빼면 7개죠. 7개인데 7종류가 있는 건 아니고, 크게는 state driven 방식이 있고 context driven 방식이 있어요. 두 가지 방법으로 구현할 수 있다. state driven, context driven. 이 driven이라는 뜻은 어디서 상태 변경을 하냐, 전이를 하냐, 상태 전이를 어디서 하냐. state driven은 어디서? 상태에서. context driven은 어디서? 컨텍스트에서. 그럼 컨텍스트가 뭐냐면은 이 예제에서 컨텍스트는 뭐가 돼요? 이 예제에서는 건볼이 컨텍스트가 되는 거예요. 건볼이 이 상태들을 유지하는 거죠. 해세이로 상태들을 객체로 모델링하고 얘가 해세이로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얘가 문맥이 되겠고, 상태 객체들을 사용하는 컨텍스트가 되겠고, 얘가 상태들이 돼요. 그래서 상태에서 트랜지션 할 수 있고, 전이를 할 수 있고, 컨텍스트에서 전이를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보고, 첫 번째 공이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state driven transition이에요. 상태 기반 전이입니다. 상태 기반 전이. 그래서 여기에 보면 가능한 상태들을 4개를 다 생성합니다. 생성하는데 여기에 인자로 뭘 주고 있어요? 디스를 주고 있죠. 얘가 상태 객체이고 얘가 뭐다? 이 상태를 쓰는 문맥이에요. 컨텍스트예요. 그래서 컨텍스트를 얘한테 줘요. 왜? 상태 드리븐, 상태 기반 전이에요. 상태 전이를 어디서 해요? 건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문맥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쪽에서 해요. 얘네들이. 근데 얘네들이 하려 그러면 어떤 애 거를 바꿔야 되는지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디스를 넘겨주고 있는 겁니다. 디스를. 그러면 얘네들은 코드를 보세요. 어떻게 돼? 아까는 스위치 문으로 되어 있죠. 근데 지금은 현재 상태점 인서트 코인 하면 돼요. 그럼 얘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간에 그 상태에 인서트 코인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전략 패턴 만들 때도 전략을 뭘 갖고 있냐에 따라서 그 전략의 메소드가 불러지는 거죠. 얘는 상태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현재 상태가 뭐냐에 따라서 그 상태의 메소드만 불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와 첫 번째로 만들었던 그 스위치문 많았던 그 버전하고 비교했을 때는 여기가 어때요? 여기가 무지 깔끔해졌죠. 깔끔해졌어요. 대신에 하나만 봅시다. hasCoin state. hasCoin state를 보면 생성자에서 뭘 받아요? 상태 객체가 문맥을 받아요. 문맥을 받고요. 나머지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해스코인에서는 뭐가 의미가 있냐면 동전을 취소할 수 있고, 그리고 밑으로 가서 또 뭘 할 수 있어요. 동전이 있는 상태에서는 손잡이를 돌릴 수 있죠. 그럼 그때는 뭐래요? gmachine.setState 해서 상태를 바꾸고 있습니다. 상태를 어디서 바꿔요? 상태 객체에서. 이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올리면 여기서도 turn crank, 손잡이를 돌리면 어느 상태로 가요? sold state. 이제 dispense가 나올 준비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나머지들은, 얘네들은 여기다 이렇게 출력을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얘를 불렀을 때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 거죠. 잘못 눌러진 거죠. 잘못 동작 시킨 거니까 빈 메소드로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들 다 이렇게 오버라이딩 하는 대신에 얘를 없애면 되겠지. 없애려면은 얘는 지금 뭘 구현하고 있냐면은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어요. 대신에 저것들을 빈 메소드로 디폴트하게 만들어 놓으면 되겠죠. 어떻게? 추상 클래스로 만들어서. 지금은 implement gumball state라고 했죠. 근데 저거를 extends gumball state 해가지고 gumball state abstract class에는 이 각각의 메소드들을 빈 메소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얘는 요 두 개만 만들어 놓으면 되겠죠. 요 두 개만 만들어 놓으면 돼요. 자, 그렇게 되고요. 그런 식으로 나머지들도 이렇게 has coin state, no coin state, sold out state, sold state 네 개의 상태들, 거기 존재하는 상태들을 하나씩 상태 객체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네 개를. 그러면 이런 상태가 있을 때 이렇게 구현한 방식에서는 아까 어떤 상태를 하나 추가했냐면은 더블 솔드 10%로 껌벌이 2개 나오는 그런 상태를 하나 추가했어요. 그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여기에 문맥에 얘가 들어가야 돼요. 새로운 상태라니까 객체가 하나 추가가 돼야 돼요. 쟤는 왜 주석돼 있지? 그리고 이제 이런 애가 하나 또 들어가야 되겠고, 그런 애가 들어가지만 여전히 요 코드는 여기 있는 요 부분은 변하지 않아요. 요 부분은 변하지 않는다. 인서트 코인, 이젝트 코인, 턴 크랭크라는 그 문맥에 있는 메소드는 상태가 추가가 돼도 여기서 변하지가 않아요. 상태 객체는 하나 늘려줘야 되지만 여기서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데 아까랑 봤을 때 어디가 달라졌나? 여기가 조금 복잡해졌죠? 얘는 갑자기 10%인데 50% 됐네? 근데 어쨌든 여기가 아까는 무조건 솔리드 스테이트로 갔는데 지금은 확률을 뭔가 계산해서 여기는 50%네. 50%로 더블 스테이트로 가거나 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상태에서 이렇게 추가가 되면 얘가 추가되면서 요 화살표가 생겨났죠. 요 화살표가 생겨난 데는 코드 수정이 불가피하죠. 그렇죠? 그래서 요 수정이 얘 상태가 변해야 되겠고 나머지는 영향 안 줘요.
나머지는 영향 안 주고 얘는 바뀌어야 돼. 그리고 얘가 어디 추가돼야 돼요? 문맥에 추가돼야 돼. 얘가 추가되면서 필요로 한 문맥의 변화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 그러니까 첫 번째로 스위치문을 많이 썼을 때 방식하고 상태 패턴을 이용했을 때 이 방식, 스테이트 드리븐을 이용했을 때의 방식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비교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컨텍스트 드리븐. 그 컨텍스트 드리븐은 여기서 상태를 안 바꾸고 상태를 컨텍스트에서 스위칭하는 거예요. 자, 컨텍스트에서 스위칭하는 거. 네 번째 거 보시면 여기에 아까는 뭐가 갔어요? 스테이트 드리븐에서 여기에 생성자 할 때, 이 상태 객체들 만들 때 여기에 뭐 갔어요? 디스가 갔죠? 문맥이 갔어요. 근데 이제는 상태에서 전이를 하지 않고 문맥에서 전이하니까 얘가 디스를 몰라도 돼요. 얘가 현재 내가 어느 문맥을 처리하는지는 상관하지 않아도 돼요. 상관하지 않으니까 아까는 파이널이었는데 뭐까지 붙었어요? 스태틱까지 붙였죠. 스태틱까지 붙은다는 건 이 hasCoin state라는 객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문맥이 공유할 수가 있죠. 아까 스테이트 렌지에서는 디스를 보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껌볼 기계가 그림 이상하네. 껌볼 기계가 두 개가 있어. 그러면 얘마다 객체들이 상태 객체들이 있어야 됐죠. 그렇죠? 스테이트 드리븐에선. 근데 문맥에서는 얘네들이 다 이렇게 쉐어할 수가 있어요. 필요 없고. 문맥 기반에서는 상태 객체들을 쉐어할 수 있다. 그럼 이게 어떤 효율성 측면에서 더 좋을 수 있죠. 쉐어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쉐어할 수가 있고 스태틱 파이널이 되니까 어떤 패턴이 또 생각 안 나요? 요거 딱 보면 생각나는 패턴 안 나와요? 무슨 패턴? 무슨 패턴 생각나? 이렇게 스태틱 파이널, 싱글턴. 얘는 하나만 필요하죠. 문맥이 100개도 다 공유할 수 있어요. 그럼 얘를 그냥 스태틱 파이널로 가도 되는데 그냥 이 자체를 뭘로 만들어요? 싱글턴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자동적으로 공유되겠지. 얘밖에 없으니까 싱글턴으로 가능하다. 얘가 하나 봐. 얘가 여러 개 등장해도 상태 객체들은 하나씩 딱 요 하나씩 한 세트만 존재하게끔 되는 거예요. 문맥 드리븐에선. 근데 이제 문맥 드리븐에선 그렇게 되니까 문맥에 들어있는 코드는 더 복잡해지겠죠. 아까 이 스테이트 드리븐에서는 요 인서트, 이젝트 뭐 등등이 깔끔해. 별로 깔끔해요. 근데 이제는 이제 3번 봅시다. hasCoin 3번이 아니구나. 4번. hasCoin state를 하면 return 타입이 뭐예요? 불리언으로 되어 있어요. 이 불리언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상태를 전환해야 된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상태를. 그러니까 hasCoin에서는 eject coin이 오거나 아니면 turn crank, 손잡이를 돌리거나 동전을 취소하면 상태 전이가 일어나야 돼요. 나머지 경우에는 상태 전이가 일어나지 않아도 돼. 그러면은 이 버전에서 껌볼 스테이트를 인터페이스로 만들지 않고 abstract 클래스로 만들었다. 그러면 껌볼 스테이트 abstract 클래스는 메소드를 어떻게 만들면 돼요? 다 return false 하게끔 만들어 놓으면 되죠. 그리고 나머지 그냥 두고 상태 전이가 일어나는 곳만 뭘로 바꿔주면 돼요? true로 바꿔주면 돼요. 그러면 이 상태 패턴은
이 상태 객체들은 그걸로 끝이야. 그러니까 상태 객체들이 되게 심플해지죠. 심플해지는데 그 반면에 이제는 아까는 딸랑 얘만 불렀었어요. 그쵸? 이제는 얘를 부르고 얘가 true를 주면 여기서 이해하는 거예요. 아, insert coin에서 3이라는 상태 변화가 오면 어디로 가야 돼? 코인 있는 상태로. 그리고 eject coin이 true가 된다는 거는 has coin state에서 no coin state로 하는 거죠. turn crank는 has coin state에서 sold out state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코드들이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문맥이 심플. 근데 얘는 문맥이 조금 복잡해지죠. 여기는 상태가 약간 복잡한데 얘는 상태가 심플해요. 그렇죠? 그리고 나아가서 상태를 뭘 할 수 있어? 공유할 수 있어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문맥 기반 어떤 걸로 할지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장단점이 있다라는 거고요. 이 다섯 번째는 문맥 기반에다가 더블 솔드 스테이트를 추가한 거예요. 더블 솔드 스테이트. 근데 요거 추가하는 건 여기에서는 has coin state가 바뀌지 않아. 아까는 has coin state에서 turn crank 했을 때 여기서 확률 계산했죠. 확률 계산해서 바꿔줬어요. 왜? state driven에서는 어디서 상태 전이해? state에서. 근데 지금은 문맥에서 전이해야 되죠. 그러니까 더블 스테이트를 만들어 놨는데 여기 있는 턴 크랭크가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위너가 여기도 50%네. 50%인데 여기 보면 커런트 스테이트를 더블로 가거나 솔드로 가는 거예요. 또 이렇게. 여기만 계속 복잡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차이가 있어요. 얘는 문맥은 계속 심플한데 얘가 좀 어떤 수정이 필요할 때 상태들이 수정이 돼야 되는 거고 이쪽에서는 상태들은 별로 수정이 안 돼도 되는데 문맥이 계속 수정이 돼야 되죠. 문맥에서 주 프로그래밍이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이게 상태 기반, 문맥 기반. 다 설명드리고 노트를 설명합시다. 여섯 번째, 얘는 뭐냐? 얘는 좀 억지로 만든 좀 버전인데 요 6번은 어떤 버전이냐 하면 state driven이긴 한데 여기에 보시면 state를 생성할 때 뭘 안 넘겼어요. 2번에서 뭘 넘겼어요? this를 넘겼었죠. state driven에선. 근데 이 06 버전에서는 state driven임에도 불구하고 안 넘겼어요. 안 넘기면 안 되겠죠. 여기서
변하는데 안 넘길 수는 없는데 생성자에서 안 넘긴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넘기냐? 모든 메소드마다 상태 객체를 넘기는 거예요. 모든 객체마다. 그래서 아까는 current state insert coin 하고 없었죠. 근데 지금은 여기다마다 뭘 넘겨요? this를 넘겨요. 그럼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이점은 뭘까? 매번 이 메소드마다 this를 넘기지만 그때 this를 받아서 처리하면 되니까 이 공육은 이 상태 객체들을 스테이트 드리븐 임에도 불구하고 뭘 할 수 있어요?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객체들을. 어거지로. 어거지라기보다는 하여튼 좀 더 다르게 구현하면 이렇게 구현할 수 있다. 아까는 그러니까 상태 기반이니까 문맥을 생성할 때 넘겨주고 계속 쓰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넘기니까 this를 생성할 때 넘기다 보니까 이 객체들이 별로 하는 일이 없는데 이 문맥들이 많이 만들어지면 얘네들이 어떻게 돼요? 계속 생겨나죠. 이게 좀 싫은 거야.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볼까라 생각해 봤더니 그러면 요 메소드들이 요 행위들이 불러졌을 때 this를 넘기자. 그런 방식으로 구현하면 스테이트 드리븐 임무에도 불구하고 상태들을 공유할 수 있게 하실 수 있고 상태를 공유할 수 있으면 싱글턴 패턴으로도 가능하고 아까처럼 인터페이스에 스태틱 메소드로 스태틱 멤버를 쭉 선언해 가지고 다 똑같은 객체들을 쓰게끔 만들 수 있다. 그래서 has coin state를 보면 뭐 약간 복잡한데 하여튼 얘를 받아서 걔를 상태를 바꿔주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요청하면 여기서 여기로 자기를 보내고 얘도 보내는 거야. 그럼 이걸 받아서 그걸 이용해 가지고 어떤 문맥의 상태를 바꿀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이걸 이용해서 코드가 하여튼 그런 버전입니다. 자, 7번하고 8번은 지금까지 하고 다르게 자바의 열거형을 이용해서 구현한 거예요. 자바의 열거형. 자바의 열거형은 그 열거형에 있는 상수들 자체가 뭐예요? 객체고 여러 가지 메소드들을 열거형에 추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최초에 우리가 01 만들 때 상태들이 있으니까 그 상태들을 뭘로 정의했어요? 열거형으로 정의했잖아요. 그렇죠? 그 열거형을 정의한 거에다가 4개의 메소드를 추가해 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열거형인데 밑에 4개의 메소드를 여기다가 앱스트랙트로 선언해 주고 각각의 그 상수들마다 코드를 여기다 넣어주는 거예요. 넣어주고 이 경우는 불리언 주게끔 해서 그럼 불리언 주니까 문맥 기반이겠네요. 문맥 열거형인데 문맥 기반. 자동적으로 싱글턴이 되겠고 그렇죠? 열거형이니까 자동적으로 싱글턴이 되겠고 이렇게 만들면 좋아지는 특징이 좋아진다기보다는 장점이 아까는
상태마다 어떻게 됐어요? 파일들 하나씩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한 파일에다가 모든 코딩을 쭉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기는 더 편해. 가독성 측면에선. 요 파일만 보면 상태들이 어떻게, 어떨 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쫙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bird eye view. 뭐 이런 얘기를 해요. bird's eye view. 그러니까 한 파일에 모든 상태들과 관련된 코딩을 해버릴 수 있다. 자바 열거형을 이용하면. 그래서 이렇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는 이렇게 막 코드, 이 자바 파일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열거형 하나만 있으면 모든 이게 다 되죠. 이 코드는 아까 문맥 코드랑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요 8번을 설명하려면 저 문맥 버전을 약간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문맥 버전을. 요 문맥 버전에서는 각 상태들이, 상태 객체들이 다른 상태 객체에 대해서 몰라도 돼요. 인식을 안 해도 돼요. 그냥 내 상태에서는 어떤 경우에는 상태가 변화가 이루어지고 어떤 경우에 상태가 변하지 않는지를 여기다가 true, false만 반환해 주면 돼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더블 솔 스테이트가 들어오더라도 얘는 수정이 필요가 없었어요. 인디펜던트 하니까 얘네들 간에 다 독립적으로 서로 영향을 안 줘요. 안 주는데 열거형으로 만들다 보니까 한 파일에 모든 상태들이 다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서로 모르게 한다는 게 의미가 없죠. 저쪽 파일을 인식 못하게 하고 뭐 이런 게 의미가 없어요. 한 파일에 구현해 버리니까 모르게 할 필요가 없다 이거지. 그러면 어떻게 약간 더 열거형을 썼을 때 수정할 수 있냐면은 true, false를 리턴했었죠. 근데 이제 true, false를 리턴하지 말고 상태를 리턴하는 거예요. 상태가 변하지 않는 건 그냥 return this. 상태가 변하는 건 이렇게만 하는 거예요. 상태를. 왜냐하면 어차피 한 파일에 구현하니까 제가 쟤를 모른다고 우리가 독립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return 이런 식으로 만든 거예요. return this, return no coin state, return soul state 이런 식으로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껌볼 그 기계가 어떻게 변하냐면 아까는 요게 참이면 바꿔라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바꾸면 어떻게 되냐? 그냥 코드를 불러서 그 결과를 현재 상태에 넣어주면 돼요. 안 변했으면 그대로 유지될 거고 변했으면 올바른 상태로 바뀌었을 거죠. 깔끔하죠, 코드가. 그래서 자바에서는 요 버전이 가장 깔끔한 버전이 아닐까, 구현하는 방법에서. 상태 기반이면서 열거형으로 정의하게 되겠고, 상태 기반인데 뭐냐, 상태 객체들이 하나하나씩 여러 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열거형으로 싱글턴이 자동적으로 돼버리고 한 파일에 모든 상태와 관련된 코드를 볼 수 있고 코드를 읽을 수 있고 여기 있는 문맥의 코드도 if문이 없어져요. if문이 없어지잖아. true, false라는 걸 따지는 게 아니니까
if문이 없어져요. 그냥 현재 상태, 그 상태에서 부르고. 물론 여기서는 이제 50% 이것 때문에 이제 약간 바뀌지만 이제 나머지는 훨씬 깔끔하게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버전으로 상태 패턴을 만들 수 있는 그 가능한 모든 버전을 다 설명드렸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상태 기반이 있고 문맥 기반이 있어요. 근데 자바에서는 여기다가 열거형을 활용하는 버전이 추가적으로 있다. 그리고 해봤더니 가장 깔끔한 게 제 생각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버전이 열거형을 이용하고 상태 기반으로 해서 이 메소드들이 불리언을 발현하는 게 아니라 상태를 반환하게끔 디스 아니면 그러면 이제 코드가 훨씬 깔끔해지려면 어디 있어? 여기서 얘네들이 앱스트랙트가 아니고 여기서는 뭘 해주면 돼요? 여기 코드는 기본적으로 뭘 해주면 될까? 얘 코드는 이 앱스트랙트를 안 나온다. 기본을 제공하겠다. 그러면 여기서는 뭐 해주면 돼요? return this 하면 되겠지. return this 하면 이제 얘네들 다 날아가고 어떤 애들만 남아요. 다른 상태로 전이하는 애들만 오버라이딩 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insert coin을 return this로 만들면 이런 애는 이제 필요 없죠. 얘도 필요 없고 얘는 냅둬야 되고 얘도 필요가 없죠.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는 상태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걸로 해놓고 상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들은 어떤 상태로 가야 되는지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면 제일 심플하고 깔끔한 버전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즉 어떤 객체를 만드는데 이 객체가 아까 같은 명확한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을 그릴 정도로 상태 변화가 있는, 명확한 상태도가 있는, 그리고 얘가 제공하는 메소드들이 그게 다야. 그러니까 그 상태 전이하는 메소드들이 주야. 그러면은 뭘로 만들어요? 스테이트 패턴을 이용해서 모델링하면 깔끔하게 모델링할 수 있다. 그렇게 모델링 해놓으면 상태가 변하고 전이 과정이 변하더라도 코딩하는 양들이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얼마 안 남았으니까 쉬는 시간 없이 가고 일찍 끝낼게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테이트 패턴은 오브젝트가 자신의 행위를 바꿀 수 있게 해준다. 근데 object will appear to change its class. 객체들을 바꾸는 거예요. 내부 객체를. 얘를 바꿉니다. 여기서 일로 바꾸고 일로 바꾸고. 지금 현재 컨텍스트가 어떤 스테이트를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거에 대해서 그 상태한테 그 메소드를 위임해주면 돼요. 위임해주면 되는데 이때 구현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스테이트 트랜지션 방법, 컨텍스트 드리븐 트랜지션 방법이 있다.
상태 패턴에서는 상태를 나타내는 클래스는 일반적인 클래스와 달리 보통 멤버 변수를 가지고 있지 않고 메소드만 정의되어 있다. 이와 같은 상태를 순수 상태다. 방금 우리가 봤던 애들은 다 순수 상태예요. 뭔가 멤버 변수를 안 갖고 있어. 문맥, 객체 말고는 뭐 별도의 멤버 변수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런 애들만 있을 때 프로그래밍 하기가 좀 더 수월해요. 보통 컨텍스트 클래스에서 응용과 관련된 데이터를 유지한다. 예를 들면 건볼 예제에서 건볼 수는 상태에서 유지하는 게 아니라 문맥에서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특정한 상태에서 필요로 하는 데이터이면 특정 상태 클래스에서 정의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상태 객체를 공유하는 게 어려울 수 있다. 상태 객체가 멤버를 갖고 있으면은 그리고 그 멤버 값이 문맥에 따라서 다른 값을 갖고 있어야 되면은 공유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자잘한 애들이 문맥이 많아지면 많아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최대한 우리는 지금 가는 버전은 얘네들을 어떤 방법을 구현하든지 간에 싱글톤 형태로 다 공유할 수 있게끔 이제 하는 방법들은 있죠. 그래서 그런 방법을 쓰면 좋아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스테이트에서 정의할 수도 있고 컨텍스트에서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규칙은 상태 정의가 고정되면 컨텍스트에서, 상태 정의가 동적이면 스테이트에서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아까 예제는 아닌데 추루를 줬어요. 추루를 문맥에서 받았는데 얘가 어떨 때는 절로 가야 되고 어떨 때는 또 일로 가야 돼. 그럼 구현이 안 되는 거야. 추루로 반환해서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구현이 어렵다. 그렇지만 아까 봤던 거 뭐죠? 열거형 마지막 버전에서는 뭘 반환해줘요? 상태 객체를 반환해주죠. 그러니까 명확하게 여러 가지 가더라도 거기서 코딩이 다 돼요. 다 코딩을 할 수가 있어요. 한 상태에서 동일 사건에 대해 오직 한 상태로 정의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구현하기가 쉬워요. 근데 한 상태에서 동일 사건에 대해서도 다른 데로 갈 수 있으면 복잡해진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컨텍스트가 여러 개 존재하는 응용에서는 스테이트를 공유하도록 만들 수 있고 가장 심플한 방법, 제가 설명드린 열거형으로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단점, 스테이트 패턴 사용하면 클래스 수가 증가한다. 그리고 비슷한 상태라고 해서 합치지 말고 따로 분류해서 처리하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유리하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터페이스 대신에 추양 클래스를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뭐 return false 아니면 bin 메소드 또는 뭐 return this 같은 걸 통해서 싹 깔끔하게 공통적인 코드들을 처리할 수 있죠. 추상 클래스를 가지고. 다만 제가 추상 클래스를 안 쓴 이유는 그 시스템 아웃 그거 출력하려고 그런 것 뿐이었습니다. 그거를 하는 거고, 전략 패턴과 비교하면 비슷한 면이 있는데 전략 패턴은 한 메소드에서만 요 썼다 저거 썼다 이렇게 되는 건데 얘는 여러 메소드에서 그 상태를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왜 스테이트 드리븐 다 설명드린 거예요. 스테이트 드리븐 방식, 그 다음에 컨텍스트 드리븐 방식. 스테이트 드리븐 방식에서는 기본적으로 원래 디스가 가고, 컨텍스트 드리븐에서는 안 가요. 안 가는 대신에 여기가 리턴 값이 불리언이에요. 불리언인데 리턴 true. 만약에 똑같은 상태에서 스테이트 A에서 true일 때 B도 갈 수 있고 C도 갈 수 있다.
그럼 이거 짜기 힘들어요. 그런 단점이 있다. 그리고 이 설명은 아까 여기에 있는 거예요. 스테이트 드리븐은 상태가 복잡한 반면에 문맥이 심플하고, 그렇죠? 컨텍스트가 복잡한 반면에 상태가 심플하죠. 뭐 그렇게 하게 되겠고, 열거형을 사용하면 bird's eye view를 확보할 수 있다. 한 파일에다가 모든 상태와 관련된 코드를 할 수 있다. 여러 파일에 나눠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면에서 이점이 있어요. 이건 옛날 방식의 그 싱글턴 쓰는 방식이고, 여기도 보시면 얘를 공유하기 위해서 여기서 디스를 안 넘기고 어디서 디스를 넘겨요? 요 메소드에서. 스테이트 드리븐은 여기서 어쨌든 상태 객체에서 문맥이 필요하니까 문맥을 생성할 때 아예 넘겨줘서 매번 쓰게 하면 만들거나 공유하려 그러면 매번 메소드를 부를 때 문맥을 줄 수밖에 없죠. 그럼 이렇게까지 하면 얘가 공유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열거형. 요 방법. 거꾸로인가? 얘가 스테이트 드리븐인데. 어쨌든 얘가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 얘 거꾸로 아니야? 얘가 컨텍스트 드리븐이 아닌데. 얘 스테이트 드리븐. 얘도 스테이트 드리븐인데. 근데 어쨌든 이 방법이 얘는 컨텍스트 드리븐 아닐 때. 얘 방법. 이 방법이 좋아요. 이 방법이 제일 깔끔한 방법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state altering conditionals 그런 게 막 아까 같은 스위치문이 똑같은 형태의 스위치문이 여러 메소드에 나온다. 그러면 얘를 상태 패턴으로 리팩토링 하면 코드를 깔끔하게 리팩토링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지만 여기 이런 얘기도 있어요. 다른 단순 리팩트 통해서 코드를 간결할 수 있으면 상태 패턴을 가지 말고 그걸 써라.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바 같은 언어적 특성, 이건 열거형 같은 게 있으면 깔끔하니까 그런 거. 그러니까 언어적 특성도 상태 패턴을 구현할 때 좀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스테이트 패턴. 객체 행위가 성체 상태에도 변화가 필요한 경우인데, 요렇게 이해하기보다는 객체의 대부분의 행위가 어떤 상태에 영향을 받는 경우, 그렇죠? 객체에 제공되는 아까 같은 껌볼 머신은 인서트 코인, 뭐 이제 코인 이런 메소드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다 연관된 거죠. 그런 경우에는 스테이트 패턴을 쓰는 게 좋다. 이렇게 쉽게 추가할 수 있다. 상태 전이가 명확해진다. 단점으로 클래스가 매우 많아질 수 있다. 그렇습니다. 좀 너무 빨리 설명드렸나? 1시간밖에 안 했네. 괜찮죠?